국민의힘 윤한 갈등이 남긴 것들 승패, 득실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네, 만나서 밥도 먹고 민생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밥을 2시간, 네. 차를 37분 네. 이렇게 마셨다고. 기자들은 나오자마자 농부패 얘기했냐? 김경률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안 했다. 근데 그 두 분 성향상 2시간을 앉아서 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간질간질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사진도 공개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딱 얘기하는 거. 갈등이 다 해소된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옛날에 수사했던 얘기 했을까요? 두 시간 옛날에 동안? 우리 좋았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만은 네. 한동훈은 총선 끝나고 운명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위험하다. 오늘 바로 그 얘기 7, 8 앞으로 모셔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전초전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 뭐 언론들의 포인트예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검찰 내 인사를 둘러싸고 이게 용산에서 본격적인 한동훈 견제가 시작된 게 아니냐. 몇면에 간 사람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까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한 어떤 대리 통치였다면 검찰에 대한 이제 직접 통치가 좀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검찰 인사 가볍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검찰 인사 요거는 약간 고맥락이에요, 진짜로. 요거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좀 쓰면서 할게요. 네. 자, 차기 법무부 장관 일단 네. 정확하게 법무부 인사하고 검찰 쪽 네.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네. 이분이 됐어요.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언제 됐느냐가 중요해. 언제냐? 자, 1월 23일. 23일. 예. 이게 무슨 요일이냐? 화요일.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그 주가 바로 그 자, 1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쿠키뉴스가 나오고 채널A 보도가 네. 나오고 일요일날 낮에부터 저녁에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한동훈 그만두라고 했을 때 한동훈이 NO! 나는 압박을 받았지만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일요일날. 네. 그리고 자 월요일날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월요일날에 22일에 검찰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3일에 갑자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후속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검찰 인사와 중요 법무부 요 인사가 앞에 다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공석으로 비워놓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오면은 법무부 장관이 보통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앞에 검찰 인사를 다 해놨어. 네. 법무부 인사로 다 해놨어. 근데 뒤에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거야. 네. 이거는 급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다.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1월 23일이냐? 왜 그렇습니까? 무슨 날이야? 1월 24일 화요일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우연하게 조우 30분을 기다려서 이게 계획된 거 아니야. 우연히 만났어. 진짜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나서 반가워서 90도 인사. 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원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3시에 가기로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시에 왔어. 그런데 동훈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동훈이가 뭐 1시에 온다고? 뭐 그럼 나도 가야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갔다는 썰이 있어요. 썰. 그래서 조우했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만남에서 봉합은 됐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된 건 없고 그때 바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검사가 처음에 초임지로 갔던 데가 대구예요. 대구에서 먼저 근무했던 상사입니다. 자, 사법연수원으로 17기. 그리고 박성재가 17기, 윤석열이 23기, 한동훈이 27기. 박성재랑 한동훈은 10기 수 차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은 파격적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렸죠. 예. 백도도 한 10개가 백도가 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매우 따랐던 선배다라고 본다라면은 검찰 기관과 법무부 조직을 다 잡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라인을 쳐내는 거 하나, 요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라인을 굳이 뭐 한동훈 위원장과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같이 밥 먹은 세월이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뭐 실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느끼기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랑 이제 친한 사람이나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들 다 인사 교체하면 그 카드를 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 아직은 이 아랫단까지는 다 검찰 인사가 나지 않았으니까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자, 1월 23일 화요일에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가 났잖아요. 근데 요 22일 월요일 날 무슨 인사가 나냐면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 라인이기도 하고 한동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용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이 일했다. 일을 했던. 예. 그리고 그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3차장이 한동훈, 한동훈 밑에 특수일부장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순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2020년에 대검 대변인을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의 입이었다. 입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라인이 다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한 걸 가지고 한동훈을 쳐냈다, 한동훈 라인을 쳐냈다라고 보기는 아직 힘들어요. 박성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박성재 새로 임명되는 이분이 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임명이 돼서 청문회까지 통과하지. 그러면은 검찰, 법무부 후속 인사 낼 거 아니야. 네.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몇 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동기죠. 한동훈 동기입니다. 예, 27기예요. 자, 한동훈 동기였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17기가 올라와서 이제 완전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10기수 얘기를 하면 위에 장관님을 모시게 됐죠. 예. 검찰 기수 기준으로. 검찰 기수 기준으로 그때는 약간 동료 같은 아무리 위아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 같은 관계였다면 여기는 완전히 서열 중심의 검찰 문화로 봤을 때는 하늘 같은 분이 왔다란 말이야. 지금 검찰 조직이 약간의 뭐라고 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 요거를 다 잡기 위해 그리고 어디 감히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그래. 그 메시지다. 그 메시지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윤한 갈등, 뭐 저희가 극한 봉합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근데 막상 둘이 싸운 것 같은데 누가 이겼냐? 이게 지금 모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 여사만 이겼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김준일 쌤이 보시기에는 이 윤한의 격돌 승패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자, 승패를 논하기에는 좀 일러요. 제가 이르다. 보기에는. 예, 진짜 이릅니다. 하지만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우세승이다, 판정승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자, 역대 모든 당대표와 국민의힘의 당과 관련된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 눌렀는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덜 찍은 거 아닙니까? 총선에 너무 뭐 임박해 있어갖고. 뭐 운때도 맞아 떨어졌고 한동훈이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목숨 걸고 약간 저항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나를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공개해 버렸잖아요. 네. 요거는 소위 말하는 당무 개입에 대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좀 고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 고발하겠다고 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위 말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말은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위협 카드를 사실 꺼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목전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편이 조금 생긴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 법무부 그러니까 당무 개입 카드를 공개를 한 거 하나, 이런 것들이 한동훈이 버틸 수 있는 거지만은
총선 이후에도 버틸 수 있을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에 대한 어떤 뭐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장악력이 많이 벗겨졌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 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언론의 평가에서는 특히 보수 언론의 평가에서는 뭔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발휘될 것 같지만 과연 그게 총선 후에도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에 선명하게 나온 메시지는 김건희 얘기하지 마. 김건희 수사하지 마. 이것만 남은 거면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만 이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래서 뭐 사랑꾼 이미지만 남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찐사랑이야 찐사랑.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옛날에 살아갈 수 있을까? 참사랑. 참사랑, 찐사랑. 야, 진짜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되지만은 이 정도 되면 식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네. 이거는 휴전의 메시지거든요. 어쨌든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라는 거고 당분간은 이 기조로 갈 텐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해법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KBS와 인터뷰하면 대담을 하면서 이거를 뭐 설명을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거나 이런 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쏙 들어갔어요. KBS하고 그 얘기가 좀 되다가 실무 차원에서 완전히 다 중단됐다고 합니다. 왜 중단된 이유는 뭐죠? 중단된 이유는 건희 여사님이 경로하셔서 왜 나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거는 추론입니다. 이건 추론이고 확인 안 됐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당의 어떤 한동훈한테 밀려가지고 윤석열이 움직인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 거부감 이런 게 좀 용산에서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디 거의 아래 것들인데 지금 어느새 갑자기 뭐 이거 머리 치받고 지금 감히 용산을 움직이려고 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김건희 여사 쪽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근데 당에서는 워낙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수도권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지 누가 승자인지는 아직은 모호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설 연휴 뒤에 다르고 또 다를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놓고 이쪽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용산에서도 뭔가 이쪽에 당에서 요구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렇게 한 발 물러설 수 있지 않냐라고 나왔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본인이 냈던 책 이름이 노빠꾸 인생이었는데 빠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은 저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많이 저항했다. 엄청 저항한 거고 네. 김경률은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이잖아요. 사과는 명품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김경률의 입장이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명품백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은 본인이 재판관도 아니고 털어도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상식적 회계사가 그러니까. 직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회계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검찰 조사로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23억을 벌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23억을 이게 거래량도 아니야. 23억을 순이익으로 순수익으로 번 거잖아. 이거를 수사를 안 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자 그러면 폭주 김준일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에 출마하는 겁니까? 마포 출마하지. 무조건 합니까? 마포 출마합니다. 오늘 막 사진 어디는 사진은 어떤데 이제? 이제 마포에 출마를 하고 네. 마포에 출마를 하면서 비대위원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제가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봉합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용산에서 같아요. 그거 받아줍니까? 아니 사실 마포가 무슨 강남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예전에 강용석이 한번 그때 2008년에 그 한나라당이 막 바람 불었잖아요. 그때 타운돌이 뉴타운 바람이 있어가지고 막 서울 싹쓸이 할 때 그때 강용석이 한번 이긴 거 빼놓고는 다 졌던데요. 거기는. 그래서 누가 나가도 사실 어려운 어렵다. 데인데 그거를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주는 게 그렇게 공천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물론 김성동 당협위원장의 입장도 있겠지만은 경선 붙이면 되지 그거야 뭐.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명품백이나 사과 여부는 1차전일 뿐이고 결국 결판은 공천에서 날 거다. 근데 그 공천은 결국 그 이른바 이제 용액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중진들 밀어내고 해야 되는데 뭐 그 공천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나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오히려 봉합으로 갈 수 있다고 봐. 근데 공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큰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설명해 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용산에서 이미 용산에서만 30명이 나왔어요. 30명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정부 쪽에서 뭐 장관, 차관 해가지고 이제 그 일하던 분들이 한 20명 나와서 대충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대부분이 양지, 뭐 이를테면 강남, 서초, 아니면은 저기 뭐 경북. TK, 뭐 경북, 뭐 부산, 뭐 이런 데를 지금 출마하겠다고 쫙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이분들은 이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이 중진들, 영남 중진들이 날아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경선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듣기로 바닥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던 그분들이 있잖아요. 다 서울로 올라왔어. 용산에.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얘기가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지금.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지만 여의도의 그 국민의힘의 영남 중진들이나 PK 중진들은 경선만 붙여주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아무리 뭐 고향이 거기인 분도 있고 고향이 아예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면은 그 4년 동안 4년이 아니라 막 12년 동안 거기에서 밭을 갈군 닦은 여기 닦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난 불가능이라고 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를 심지어 바다로 심지어는 그 저기 우리 권성동 탈당까지 해가지고 최대 마이너스 42% 감점될 수 있거든요. 네. 그분도 이길 거야 그냥 42%를 감점 받아도. 강릉은 권성동 천하야 그냥 누가 나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아우성이 났다라는 거고 이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게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서초을 그리고 안상원 초대 사회수석 강남갑 공천 요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결국 선거를 민심을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훼손을 주지 않고 어쨌든 쉬쉬 가려고 하겠지만 용산에서 도저히 못 참는 마지노선 같은 거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주진우 뭐 이런 거 해운대로 지금 네, 법무비서관을 했다. 법무비서관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이 전략공천을 만약에 준다라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윤석열 한동훈의 접점이 없는 용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들? 예, 뭐 이를테면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한동훈이 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27년에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2028년에 총선이 있어. 네. 그러면은 본인의 승패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 판의 승패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사람을 얼마나 이번 총선에 밀어넣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본인의 우군 세력 그게 본인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남 중진들을 만약에 경선 붙여줘서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람이 우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굉장히 룰 자체도 모호하고 전략공천 이번에 이를테면은 3번 연속 진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 후보 잘라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3번 연속 졌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어려운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돼요. 굉장히 조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잡음들이 나지만 어쨌든 선거의 시간은 다가오고 여차 봉합을 했고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이고요. 네. 6월까지 임기입니다. 네. 예. 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예언을 하셔야죠. 제 임기는 총선 이후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은 본인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야. 그 칼잡이야. 칼 잘 쓰는 부하 직원이야. 그런데 갑자기 본인 정치를 하겠다고 들이받았어. 지금 경로하신 상태예요. 저분은 원래 습관성 경로 증후군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경로 오브 경로 진짜 찐찐찐 경로를 하셨다라는 거야. 한동훈을 내비둘까? 자, 4월 총선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얼마나 남았어? 많이 남죠. 3년 1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2년이 안 됐어,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왜 놀라세요? 왜 놀라십니까? 근데 지금 방송에 들어올 정도로 한숨 쉬었어. 1년 4월 달이 돼도 1년 11개월이야. 2년이 안 됐다고. 야, 역대 대통령 중에 2년이 안 됐는데 레임덕이 온 사람 있어? 물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사권 그리고 자리를 나눠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검찰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한동훈은 무조건 해외로 도피한다. 예, 배팅에 걸겠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예상과 비슷하네. 무조건 도망가라고 얘기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 공부하러 가겠다.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갈라섰다. 사실은 지금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오늘 그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뭔가를 국정, 뭐 민생 현안 이런 거 얘기하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2시간을 넘게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자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총선 끝나자마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거다. 정치 생명의 큰 위기인데 다만 이게 한동훈한테 꼭 나쁜 거냐? 윤석열 아바타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탄압받았다는 서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2027년 제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고 새로운 보수 정치의 희망을 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탄압받아야 돼. 구속도 되고 한동훈 깜빵도 좀 가고 비서공권이 또 집안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면은 서사가 완전히 나온다고. 딸 막 입시비리 이런 거. 딸 입시비리 갑자기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거든. 갑자기 유혐의가 되는 거야.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수사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의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진애 선생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히면서